문화저널 20일 독자 여러분, 주간 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배소윤입니다. 9월 18일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차질 없이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며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 동안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교육부 시도 교육감 협의회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유치원 초중고교 원격 수업을 20일 종료하고 21일 등교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3분의 1, 고교는 3분의 2 이하로 등교 인원을 제한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추석 연휴 기간 특별 방역 기간에 방역 지침을 준수한다면 10월 12일 이후 안정적으로 등교 수업 날짜를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도 추석 전 일주일이나 열흘간이라도 등교 재개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원격 수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1교시당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의 시간을 지킬 것을 당부한 한편 교사들의 쌍방향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관리 시스템 개선이나 교실 내 무선 인터넷 환경 구축 및 노후 기자재 교체 등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12년 전 8살의 어린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두순의 출소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동 성범죄자에 한해서는 기존 법 체계에서 허용치 않던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종신형은 수용자가 사망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로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무기징역보다 강력한 형벌입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김영진, 박용진, 정춘숙, 조승래 의원은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영구적 사회격리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관용의 여지를 남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현행법으로는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아무리 흉악한 아동 성폭행범도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로는 국민들이 원하는 영구적인 사회격리가 불가능한 만큼 기존 법체계를 바꿔서라도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이 꺼낸 특별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리고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동종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기존 법체계에서 허용치 않던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전직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검찰이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윤 의원이 보조금 3억 6천만 원을 부정 수령하고 1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 총 8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또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 1명을 윤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윤 의원과 공모해 사업지원금 약 6,500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정대협 직원 2명을 기소유예했습니다. 정 의원은 15일 낸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의 계기가 된 이른바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고, 보조금 및 기부금 유용 등 지난 4개월간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이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함이 밝혀진 바 다시 한번 허위 보도 등에 대한 언론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이 제기된 의혹 대부분 기소라는 프레임으로 다시 정 의원을 매도하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길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국제기구와 해외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의 60% 수준인 약 3천만 명 분량의 백신을 우선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정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역이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결국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백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정 총리는 백신 개발 추이에 따라 추가 도입 방안을 계속 강구하는 한편
국내 백신 개발을 위한 과감한 지원을 병행하겠다며 관계부처는 안정적인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협상과 투자에 전력해 주시고 예방접종 계획도 미리 세심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2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안에 대해서도 지원 기준과 전달 체계를 미리 점검하고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3차례의 추경 집행 경험을 토대로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나 음식 배달이 늘고 카페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도 과도한 포장 줄이기와 다회용 포장재 사용 확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민들에게도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 자제와 올바른 분리배출에 함께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문화로 세상과 소통하자는 외침이 담긴 책의 출간을 기념하는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한국경제문화연구원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빛과 소리 아트홀에서 세상을 바꾸는 힘 문화융합의 출간을 기념하는 콘서트를 개최했는데요. 이 책은 저자인 최세진 한국경제문화연구원 회장의 문화로 세상과 소통하자는 외침들과 문화 강국을 향한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산업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한국시인협회 37대 회장을 지낸 이건청 한양대 명예교수와 김석원 예수사랑교회 담임목사, 정석균 한양대 교수, 이주영 전 국회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저자를 축하했습니다. 이날 콘서트는 저자인 최세진 회장과 정석균 한양대학교 정책대학원 원장, 탁계석 한국예술비평가협회 회장의 토크 콘서트에 이어 세계 합창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임창배 교수의 진행으로 뮤직 콘서트가 이어졌습니다. 뮤직 콘서트에서는 피아노 이영은, 바이올린 장현지, 첼로 김요한의 피아노 3중 조화, 장현지의 바이올린 솔로, 백혜원의 플룻 솔로, 손진의 소프라노 색소폰 솔로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이어 소프라노 오은경과 테너 김동원의 솔로, 임창배의 톱 연주에 이어 게스트로 참석한 테너 박현준, 바리톤 정광빈이 즉석에서 향수를 열창했고 소프라노 오은경과 테너 김동원이 함께 부른 축배의 노래가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저자인 최세진 한국경제문화연구원 회장은 넬라 판타지아를 색소폰으로 연주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30명의 초청 인사들만 참석하는 행사로 진행됐고 현장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습니다. K클래식 조직위원회가 코로나19가 가져올 새 문명에 대한 엄청난 변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뉴노멀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양 음악이 도입된 이래 연주 등의 기술력은 최고조에 달했지만 우리 음악의 세계사 편입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팬데믹 이후에 비대면 구조가 장기화 고착화되면서 온라인의 확장은 불가피하고 국제 교류 역시 패러다임이 재편될 전망인데요. K클래식 탁계석 회장은 지난 10년 가까이 칸타타와 오페라 등의 작품을 만들어왔지만 해외 교류를 생각하기 쉽지 않았는데 새로운 환경에 접어들면서 세계 유명 지휘자들과의 협력을 구상하게 됐다면서 현재 37명의 K클래식 명예감독이 위촉됐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플랫폼을 구축해 새로운 전환기에 우리 동방문명이 지구촌에 빛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K-팝, 싸이, BTS 등 한류 문화가 눈부시게 확산됐고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우리의 독창적인 문화가 출발선에 선 것은 매우 반가운 타이밍이라며 한국 교민회는 물론 한국문화원과 협력해 K클래식이 세상의 위안과 치유로 아픈 상처를 씻고 희망을 주는 음악 메신저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하루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지 않고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꼭 필요한 외출을 제외하고 불효불급한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모두가 힘을 모아 방역 수칙을 더욱더 잘 준수해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모두 건강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